이어서 12장에 이제 과도연상으로 갑니다. 과도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렇게 변화해 갈 때, 그때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전력 2를 가한 상태에서 저항만을 두었고요. 여기에 스위치를 딱 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한다면, 그때 이 스위치를 닫은 순간을 여기라고 하면, 그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얘는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스위치를 닫는 순간 바로 이렇게 전류값 R분의 2가 되죠. 여기가 전압이고 얘를 저항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전류가 바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항과 L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쟤하고 차이점은 L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네요. 이럴 때 스위치를 딱 닫아보게 되면 얘는 저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스위치를 닫는 순간 이 L에 의해서 처음에는 당연히 0이었다가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류가 흐르긴 흐르되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역시 최종적으로 목표값은 얘는 우리가 직류를 가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얘가 단락이 되니까, 즉 L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결국 쟤와 동일한 전류인 R분의 2가 최종적으로 흐르게 되지만, L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기전력을 가하게 되면 전류의 흐름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전류값이 처음엔 0부터 서서히 얘가 증가해서 최종적인 목표값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과도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과도연상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류를 가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저항만 있는 회로는 이렇게 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R과 여기다 C를 두었을 때 그때 얘를 스위치를 딱 닫게 되면 그때에는 얘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느냐. 자, 처음에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충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마치 전류가 단락된 것처럼 잘 흐릅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충전이 완료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개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전류가 잘 흘렀다가 최종적으로는 0이 돼 버린다. 즉 얘는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는 역시 여기도 R분의 2라고 하는 전류값이 흘렀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L과 C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없을 때와 L과 C가 이렇게 있을 때 차이점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프적으로 이런 과도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임피던스 입장에서 살펴본 거고요. 직류를 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L에 의해서는 걔가 단락이 되는 거고요. C에 의해서는 걔가 개방, 오픈되기 때문에 그때의 임피던스 값이 무한대가 되는 그런 현상. 이것도 우리 전에도 다 살펴본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R과 L을 이렇게 직렬로 두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목표치에 이르게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단락된 것처럼 잘 흐르다가 최종적으로는 얘가 이 리액턴스 XC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전류값은 0으로 가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RL 직렬 회로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RL 직렬 회로를 이제 결론 부분만 여러분들 살펴야 됩니다. 이거 증명하는 과정은 생략하고요. 그것만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R만 있을 때는 또 이렇게 R과 L이 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얘는 점점점 전류값이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가 이렇게 단락인 것처럼 얘가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 전류를 막아서서 안 흐르지만 최종적으로는 얘가 단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 L의 특징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R만 있는 회로에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전류가 바로 흐르게 되지만 이렇게 R과 L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얘가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과도기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상태를 우리가 정상 상태, 과도 상태, 정상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 과도 상태를 일단 살펴보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그러면 또 전압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에 스위치를 딱 인가하게 되면 얘는 처음에 개방 상태라고 그랬죠. 개방이란 얘기는 여기가 임피던스가 무한대인 상황이니까 전압이 여기에 싹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압이 싹 걸렸다가 최종적으로는 얘가 단락이 돼 버리니까 그때의 전압은 이제 0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처음에 여기가 전압이 싹 걸려 버리니까 처음엔 여기에 전압이 걸리지 않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얘는 기전력 E와 같은 전압이 양단에 걸리게 되겠죠. 자, 전압의 입장에서도 이 L의 성질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다 이렇게 설명하고 증명하고 해서 해뒀지만 이 과정은 여기에서는 과감히 생략합니다. 요거 자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것을 이해하고 이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가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류에 관한 식을 최종적으로 나타낸 것이 P에 관한 전류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됩니다. 자, 요 식은 사실상 외우셔야 되고요. 나중에 또 기출문제에서 또 나오게 되니까 뭐 당장보다도 차후에 한번 외워보시는데 이렇게 바로 지수함수적으로 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정도를 먼저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에 얘는 자연상수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형태로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특성근, 그래서 이 값을 특성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성근 P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해당되는 마이너스 L분의 R 이렇게 나타냈죠. 자, 요거 외우실 때 자 이렇게 외워봅시다. 여기가 P죠. P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고 여기가 니은처럼 보이니까 여기 니은 이렇게 쓰고 R은 리을로 쓰게 되면 P가 마릅니다. P가 말로. 이거 외우려면 P가 마른다. P가 마른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특성근 P는 마이너스 L분의 여기 R이다. 이렇게 P가 마릅니다. 특성근 P는 마이너스 L분의 R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정수라고 하는 용어는 자 이렇게 과도 현상에 의해서 얘가 부드럽게 변화하고 있죠. 그럴 때 이때 목표값 우리가 알고 있는 최종값의 63.2%까지 이르는 그때의 시간을 그리스 문자 타우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 타우라고 읽고요. 그때의 시간을 시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시정수는 R분의 L입니다. 아까 우리 P말은 해서 P는 마이너스 R분의 L분의 R이었죠. 이거의 역수입니다. 얘는 R분의 L이 이거의 역수네요. 그리고 이 시정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수여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요. 단위는 당연히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시정수도 이 세크가 단위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정상 전류의 63.2% 이르는 그때의 필요한 시간을 시정수라고 하고 시정수가 클수록 과도 현상이 오래 지속되겠죠. 시정수가 지금 여기 있는 거랑 시정수가 만약에 이쪽에 있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 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얘는 증가하겠죠. 63.2%에 얘는 늦게 도달하고 얘는 빨리 도달하고 그러니까 시정수가 크다는 얘기는 과도 현상이 길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징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때 시정수에서 이 시정수에서의 그때의 전류값이 얼마냐 그러면 이게 정상 상태의 전류값이잖아요. R분의 2에 63.2%니까 0.632에 해당되는 값이 그때의 전류값이다. 즉 얘가 시정수다. 타우가 시정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전력을 인가했을 때의 특징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기전력을 처음에 인가하게 되면 이 R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다고요? R에 걸리는 전압은 처음에는 0이 걸리다가 최종적으로 증가하는, 이것도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래서 R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해야죠. V는 IR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전류값에다가 이거 아까 외우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 식입니다. 거기에다 R을 곱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R에 걸리는 전압도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ohm의 법칙을 그냥 쓴 겁니다. V는 IR 이거에 의해서 전류에다가 저항을 그냥 곱해서 만든 거니까 이 전류값을 외웠다면 이건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전체 전압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빼면 되겠죠. 전체 전압에서 R에 걸리는 전압을 빼면 되니까 요걸 빼면 되겠네요. 2에서부터 그러니까 요게 나온 배경은 2에서부터 얘를 빼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즉 이거 역시 외울 필요 없다는 걸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R에 걸리는 전압은 이 어차피 I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 R을 곱하면 되고 L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에서 R에 걸리는 전압을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전력을 제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기전력을 제거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스위치를 닫아서 기전력을 인가하고 나서 정상 상태에 이르렀죠. 그럴 때 이제 스위치를 이제 열었을 때의 특징도 얘 때문에 조금 다른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역시 여러 가지 증명 과정을 거쳐서 다 해두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바로 얘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R만 있는 회로라면 처음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바로 이렇게 0으로 낮아지겠지만 얘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낮아지지는 않고 이런 곡선적으로 얘가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얘가 바로 낮아지지 않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낮아지는, 즉 기전력을 제거할 때의 식이 바로 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건 차후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앞에서 우리가 외웠던 거하고 상당히 얘가 흡사하게 됩니다. 앞에서 외웠던 게 뭐죠? 기전력을 인가할 때의 전류값은 이거에 1 exponential L분의 RT 요거였죠. 기전력을 제거할 때의 이 전류값은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없는 겁니다. 1-가 없는. 1-가 없다. 즉 R분의 2에 exponential L분의 RT 이것과 같은 거니까 비교적 외우기 쉽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이때는 지금 전류값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도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36.8%에 이르는 이때의 시간을 역시 시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소할 때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얘도 63.2%에 해당됩니다. 동일한 거죠. 사실상 처음부터 목표치에 이르는 이 63.2%에 이르는 값이 타우인데 이제 얘에서부터 얘의 비율을 치자면 걔가 38.6%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3.2%를 외우면 100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때에도 역시 시정수 타우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이 값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RL 직렬회로에서 기전력을 인가하고 기전력을 제거할 때 그때의 전류식, 자 이제 이걸 외워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얘가 증가했었죠. 그래서 R분의 2에 1 exponential L분의 RT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때의 특성, 기전력을 제거할 때는 아까 여기 1 이 부분이 뺀 부분이 기전력을 제거할 때의 전류값, 전류의 이 식이 된다고 그랬고요. 자, 특성근은 여기 안에 있었죠. 이 부분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고요.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특성근 마이너스 L분의 R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L분의 R. 그 다음에 시정수 역시 이거의 역수였죠. R분의 L. 여기도 시정수 동의합니다. R분의 L. 이게 시정수 값이라고 하는 것. 이걸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수 역시 63.2%에 이르는 거고요. 얘는 36.8% 0에서부터 36.8%에 이르는, 즉 이 둘을 합해 보면 100%가 나온다는 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RL 직렬회로 우리 과도 현상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